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남들 쉴 때 안 쉬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적어도 밥은 먹고 살겠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몰라요.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숫자예요. 100만 명이라니 잘 감이 안 오시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2,700개의 가게가 사라지고 2,700명의 가장이 일터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들 중 상당수는 장사 초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한자리에서 버텨온 소위 베테랑 사장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손맛이 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 생태계에는 사장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4가지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고정비라는 족쇄와 플랫폼이라는 포식자, 그리고 인구라는 거대 다원과 원가라는 보이지 않는 칼날까지 말이죠. 오늘 저는 단순히 요즘 장사 안 된다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매출은 그대로인데 순이익만 박살나고 있는지, 왜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늘어나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을 지켜보며 성공과 실패의 데이터를 수집해온 유튜브 콘텐츠 전략가입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제가 목격한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멸종에 가까운 대전환이에요. 오늘 이 영상은 딱 한 종류의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장사를 준비 중인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전 재산은 2026년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영상 하나에 2025년 폐업 트렌드 분석부터 2026년 반드시 피해야 할 업종,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딱 1시간만 집중하세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10년 노력이 담긴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명명한 자영업 침몰의 4대 엔진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인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손님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는 시스템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여러분의 가게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엔진 하나가 좀 고장나도 물을 저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 밑바닥에 구멍이 4개나 뚫린 겁니다. 첫째는 고정비의 저주이고, 둘째는 플랫폼의 약탈이며, 셋째는 인구의 배신, 그리고 넷째는 원가의 배반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여러분의 배를 받아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어요. 그래도 매출만 예전처럼 회복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5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2,000원 남겼다고 칩시다. 지금은 짜장면 가격을 올렸어도 원가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와 배달 수수료를 떼고 나면 500원 남기기도 힘듭니다. 즉, 예전만큼 벌려면 예전보다 4배는 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인구는 줄고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졌죠.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몸은 상하고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만 늘어나는 구조가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 15년 동안 삼겹살집을 운영해온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 진짜 성실하셨거든요. 2022년까지만 해도 월 매출 8천만 원 찍으면서 순이익으로 1,500만 원씩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2025년 말 이분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랑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작가님, 내가 게을러졌냐고요? 아닙니다. 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직접 고기 떼러 다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년 전이랑 매출은 똑같은데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상추 가격은 3배가 뛰었지. 알바생 구하려니 시급 10,000원 넘게 줘도 안 오지. 거기다 배달의 앱은 무슨 수수료를 그렇게 떼가는지. 장사를 하면 할수록 내 살을 깎아먹는 기분이라니까요. 김 사장님이 망한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8천만 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7,800만 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전기세 조금 더 오르고 가스비 조금 더 오르면 바로 적자로 전환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줄이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매출이 조금만 빠졌을 뿐인데 순이익이 70%, 80%씩 증발하는 기묘한 현상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장사가 잘 될 땐 축복이지만 지금 같은 시기엔 잔인한 살인 병기가 됩니다. 왜 매출 10% 감소가 당신의 가게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지, 그 수학적 공포에 대해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 그리고 손님이 올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변동비입니다. 임대료와 기본 인건비, 그리고 각종 렌탈료는 고정비죠. 식재료비나 일회용품비는 변동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고정비의 덩치가 너무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출의 30%만 차지하던 고정비가 이제는 50%, 60%를 훌쩍 넘겨요. 이렇게 고정비 비중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매출이 조금만 삐끗해도 이익은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이고 고정비가 3천만 원인 가게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변동비 1천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4천만 원이죠. 그런데 불황이 와서 매출이 20% 줄어 4천만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 수익도 20% 줄어서 800만 원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고정비 3천만 원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었으니 변동비 80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200만 원입니다. 매출은 20% 줄었는데 순이익은 80%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순이익 증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체계를 뜯어보면 이건 거의 고리대금 수준이에요.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음식값의 30%가 그냥 사라집니다. 사장님들은 플랫폼의 하청업자로 전락한 지 오래예요. 뼈 빠지게 요리해서 배달 보냈더니 정작 돈은 플랫폼 기업과 배달 대행사가 벌어가는 구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업종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점이죠. 지금부터는 2025년 폐업 통계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10대 업종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여러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밤부터 생존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업종은 바로 소매업입니다. 옷가게나 신발가게, 그리고 화장품 전문점들 말이죠. 2025년 소매업 폐업률은 16%에 달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문의 딱지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곳들이 바로 여기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지 않아요.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쿠팡과 네이버, 그리고 테무와 알리 같은 이커머스 공룡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 예뻐서 샀던 물건들을 이제는 매장에서 써보고 구매는 최저가로 온라인에서 합니다. 매장은 그저 전시장 역할만 하고 임대료는 사장님이 다 내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음식업 중에서도 특히 술집입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통계를 보면 술집 매출이 전년 대비 9.2%나 급감했어요. 사람들의 회식 문화가 변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배달입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편하게 술 마시는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굳이 비싼 안주 가격을 내고 시끄러운 술집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술집은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사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야간 수당까지 챙겨주다 보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빈 병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매업이나 술집보다 더 심각한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업종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예식장과 보육시설입니다. 이건 노력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자영업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지방 건설업과 부동산 중개업이 겪고 있는 연쇄 도산의 공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그 처참한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예식장과 보육시설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장사 수완이 좋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2024년 대한민국 혼인 건수가 드디어 20만 건 아래로 무너졌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식장이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서울 시내에서도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대형 예식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실버타운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더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에요. 동네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대기 순번만 수십 명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입소시키려고 원장인 제가 직접 동네 놀이터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해야 할 판이라고 말이죠. 아이가 없는데 어린이집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린 인구 절벽의 직격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가 서비스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보셨나요? 노래방이나 PC방, 그리고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곳들이죠.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 당연히 가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
이 업종들의 폐업률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각종 모바일 게임이 오프라인 공간이 주던 재미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굳이 돈 써가며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누워 숏폼 영상을 보면 3시간이 금방 가는데 뭐하러 PC방에 가고 노래방에 가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은 경험에 지불하는 비용을 가장 먼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여가시설은 단순한 공간 대여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인 부동산과 건설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웬 건설업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경제의 모세혈관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의 상황은 가히 처참합니다. PF 부실과 미분양 사태 그리고 고금리라는 삼각파도가 지방 건설사들을 덮쳤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서 일하던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인부들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퇴근길에 들르던 식당과 술집 그리고 편의점 매출이 한꺼번에 꺾입니다. 실제로 전라도의 한 중소도시 사례를 보면 지역 중견 건설사가 부도가 나자마자 그 일대 상가 매출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가 공실률은 40%를 넘어섰고 권리금은커녕 시설비도 못 건지고 나가는 사장님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면서 중개 수수료로 임대료도 못 내는 사무실이 태반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0,000개 이상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노동이라 불리는 인적 용역 서비스 분야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그리고 청소나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자영업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게 차릴 돈 없어도 몸으로 따우면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수수료는 오르고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 속에서 이분들은 하루 14시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 가져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디지털 소장농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는 지옥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도 누군가는 분명히 기회를 잡고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 생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체질 개선입니다. 예전 방식대로 크게 차리고 사람 많이 써서 매출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2026년에 살아남는 사장님들은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작게 시작하고 고정비를 극한으로 줄이며 오직 오프라인에서만 줄 수 있는 독보적인 경험 가치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팝업 스토어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큰 매장을 임대해서 몇 년씩 장사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임팩트를 주고 빠지는 방식이죠. 이제 외식업도 소매업도 이런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임대료와 인건비에 짓눌리는 대신 주방을 공유하거나 특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쇼빈숍 형태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사장님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운영할 수 있는 콤팩트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고정비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사람 손이 꼭 필요한 곳에만 정성을 쏟고 단순 반복 업무는 기술에 맡겨야 순이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콘텐츠입니다.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것,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야 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 가게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사장님의 철학 그리고 커뮤니티의 가치를 팔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결되고 싶어서 그리고 영감을 얻고 싶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그 욕망을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매출이 떨어져도 망하지 않는 재무구조, 설계법, 그리고 2026년형 마케팅 전략까지 아주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폐업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더 집중해주세요. 전략적인 후퇴가 어떻게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장님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분들이에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또 그 대출을 갚으려고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 말이죠. 2026년의 자영업은 더 이상 버티기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장사가 아니라 이기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내 가게의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지 마세요. 소수점 단위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이익 중심 경영으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매출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손에 얼마가 남느냐가 본질입니다. 만약 지금 매출이 3천만 원인데 순이익이 200만 원도 안 된다면 그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고장난 겁니다. 이때는 매출을 5천만 원으로 늘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비용을 2천만 원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비용 절감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고정비의 변동 비화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최소화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넓은 평수의 매장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배달 위주의 업종인데도 권리금 비싼 1층 상가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2026년에는 매장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공간을 공유 주방으로 내주거나 아예 배달 전문 공유 매장으로 이동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를 줄이는 것만큼 강력한 방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직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원이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업무는 기술에 맡기라는 거죠. 요즘 서빙 로봇이나 테이블 오더 시스템 많이 보셨죠? 처음에는 렌탈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인건비 300만 원 나갈 걸 렌탈료 50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매달 250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는 셈입니다. 이 250만 원은 매출 1000만 원을 올리는 것과 맞먹는 가치예요.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단골 관리입니다. 2026년에는 신규 고객을 한 명 유치하는 비용이 단골 한 명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7배나 더 듭니다. 배달 플랫폼 광고에 돈을 쏟아붓는 건 사실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광고를 중단하는 순간 매출이 뚝 끊기니까요. 이제는 플랫폼의 노예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자체 앱 혹은 아주 단순한 문자 메시지, 리스트라도 좋습니다. 우리 가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세요. 비오는 날 방문해 주신 손님께 감사의 쿠폰을 보내거나 신메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정성 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로 나갈 돈을 차라리 단골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려주세요. 그럼 고객은 감동하고 여러분은 수수료를 아끼며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팬덤이 있는 가게는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콘텐츠의 힘을 믿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제 물건이나 음식을 사러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러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단순히 밥 먹는 곳이라면 경쟁자는 옆집 식당이 아니라 유튜브와 배달의 민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게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기꺼이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서 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숏폼 콘텐츠를 활용하세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나 손님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사장님이 왜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드세요. 세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투박해도 진심이 담긴 영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호감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사장님은 요리사나 판매원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지가 완전히 죽었거나 업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든 경우죠. 이때 필요한 건 용기 있는 후퇴입니다. 저는 폐업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끝까지 버티다가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빚더미에 앉아서야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내 자산이 얼마까지 줄어들면 일단 멈추겠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이 전략적 폐업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컨설팅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시설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남아있을 때 멈추는 것도 실력입니다. 뼈아픈 경험을 자산 삼아 더 작고 단단한 사업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지만 그중 20%는 더 나은 업종으로 갈아타기 위한 재창업 준비자들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틈새 시장과 성공하는 가게들의 디테일한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는 가게는 다 비슷비슷한 이유로 망하지만 성공하는 가게는 아주 작은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면서 확인해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는 가게들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가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지난 수천 명의 사장님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한 끗 차이의 디테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 단순히 친절하다거나 가게가 깨듯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의 결핍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바로 초계인화와 마이크로 타겟팅입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가게는 누구를 위한 가게도 아닙니다. 단순히 고기 맛있는 집이라고 홍보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혼자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지만 눈치 보이는 30대 직장인을 위한 1인 고기 전문점이라고 하면 그들은 길을 쓰고 찾아옵니다.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타겟은 명확해지고 단골이 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가게 문을 열고 계신가요? 그 대상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가 생존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2026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단연코 실버 마케팅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돈을 가진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정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액티브 시니어라 불리는 이분들은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지 않고 건강과 취미에 진심입니다. 이분들의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가구 배치는 물론이고 글자 크기가 큰 메뉴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커뮤니티형 서비스가 결합된 업종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실버 전용 헬스장이나 시니어 특화, 카페,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반찬 정기 배달 서비스는 이미 레드오션이 된 일반 시장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는 반려동물 시장의 고도화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료를 팔고 미용을 해주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반려견의 행동 교정이나 전문화된 건강식, 그리고 주인이 출근한 사이 반려견을 돌봐주는 데이케어 서비스는 가격 저항선이 매우 낮습니다. 자식처럼 아끼는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한 끼 식사보다 더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여러분의 매장 한 구석을 반려동물 동반 공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출의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이른바 연결 경제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디지털화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갈구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대화하고 배우는 공간 말이죠. 낮에는 카페지만 저녁에는 독서 모임이나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은 임대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공간의 가치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파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확인해야 할 생존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2026년의 거센 파도를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첫째, 우리 가게의 고정비 비중이 매출의 40%를 넘지 않는가. 둘째,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등을 통해 인건비를 최소 20% 이상 절감했는가. 셋째, 배달 플랫폼이 아닌 우리 가게만의 자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500명 이상 확보했는가. 넷째, 온라인에 우리 가게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리뷰와 이미지가 최근 일주일 이내로 업데이트되었는가. 다섯째, 우리 가게에만 있는 독보적인 시그니처 메뉴나 서비스가 명확히 한 문장으로 정의되는가. 여섯째, 단골 고객의 얼굴과 취향을 사장님이나 직원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 일곱째, 매장 인테리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을 만큼 시각적인 매력이 있는가. 여덟째, 기후변화나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한 대체 식자재나 메뉴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홉째, 사장님인 내가 직접 출연하는 쇼폼 영상을 주 3회 이상 업로드하고 있는가. 마지막 열째, 매출이 30%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자금이나 후퇴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가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이 리스트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셨나요? 아니면 무언가 아이디어가 샘솟으시나요? 만약 답답하시다면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수정하면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는 것이니까요. 2026년은 자영업자들에게 잔인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경쟁자들이 사라진 광활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의 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100만 폐업의 숫자 속에 포함되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성공 서사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15년차 베테랑 사장님이 폐업 후 6개월 만에 어떻게 다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장님으로 부활했었는지 그 반전 드라마의 전말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자영업자 상위 1%의 생존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도에서 15년 동안 삼겹살집을 하다가 폐업했던 김 사장님 기억하시나요? 전 재산과도 같았던 가게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폐업 후 정확히 6개월 만에 과거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알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김 사장님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덩치만 큰 장사, 고정비가 많이 드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분이 선택한 건 삼겹살집이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한 프리미엄 반찬 연구소였습니다. 예전 매장의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골목 안쪽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홀 손님은 아예 받지 않고 오직 예약제 정기 배송과 온라인 판매에만 집중했죠. 인건비요. 이제는 직원을 쓰지 않습니다. 사모님과 두 분이서 오붓하게 운영하시죠. 대신 예전 15년 장사 노하우가 담긴 특제 고기 소스와 김치 양념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양념 만드는 과정을 올리고 사장님의 진심 어린 편지를 동봉했더니 광고 한 번 안 하고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예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요. 자체 카카오톡 채널로만 주문을 받으니 단일 원의 수수료도 나가지 않습니다. 8천만 원 매출을 올리며 헐떡이던 예전보다 2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2026년의 성공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밀도의 경제에서 나옵니다. 덩치를 키워 매출을 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 이익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3가지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로 직면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우리 가게의 숨은 비용을 낱낱이 기록해 보십시오. 무심코 나가는 구독료나 렌탈료, 그리고 습관적으로 시키는 식자재 중 버려지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우리 가게의 체력을 다시 측정하십시오. 만약 지금 수익 구조가 마이너스라면 더 늦기 전에 비용 구조를 혁신하거나 업종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영토 확장하기입니다. 가게 문만 열어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혹은 유튜브 쇼츠 계정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들어온 신선한 재료를 자랑해도 좋고 가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온라인에 여러분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 흔적들이 쌓여 여러분의 가게를 지켜주는 거대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팬덤 구축하기입니다. 오늘 방문한 손님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취향을 기록하세요. 종이 장부도 좋고 엑셀도 좋습니다. 플랫폼이 가로막고 있는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 연결된 관계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단골 고객 100명만 제대로 확보해도 여러분은 웬만한 경기 불황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15년차 베테랑 사장님조차 3개월 만에 무너졌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대답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노력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다가오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도 알게 되셨으니까요. 폐업은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실행의 결과물입니다. 2026년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의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장사 인생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역대급 규모의 전환 지원금과 폐업 지원금 활용 매뉴얼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지금 이 정보를 놓치면 수천만 원을 손해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꼭 기대해주세요. 힘들고 고단한 장사 길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희망찬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